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간첩들이 조종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 아이들은 죄가 없다. 자녀들에게 사회주의 국가를 물려줄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소련 간첩 리하르트 조르게, 그의 정보 공작으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과 근대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는 독일 태생으로 1차 대전에서 참전하는 등 전쟁에 참여해서 3번이나 부상을 당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서 한 간호사와 사랑을 나누고 공산주의자였던 그녀의 아버지를 보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이후 스탈린 밑으로 들어가서 일본에서 간첩 활동을 하면서 특급 정보를 스탈린에게 넘겨서 제2차 세계대전을 소련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스파이의 이름은 리하르트 조르게.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고 간첩이 되어서 독일의 운명을 바꾼 이름입니다. 고대는 물론 현대도 정보 공작이 한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중국 은나라가 주 나라에 망한 것도 정보작전, 즉 첩자에 의한 것이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도 조선 정부의 정보작전 실패로 인해서 발발한 지옥스러운 국난인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간첩으로 인해서 한 국가의 운명이 승전국도 될 수 있고 패전국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적국의 간첩이라면은 그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이 길을 밝혀야 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좌파 정권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현재 좌파 정권과 한 배를 타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 국익에 우선하는 중대한 뉴스마저 보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은 새로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사를 한 줄도 싣지 못하고 또 보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언론사가 못하는 일을 유튜브 방송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새로 총선 부정선거 관련 선거 무효 소송을 100여 건 넘게 진행하고 있으면서 앞장서서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의 집을 문을 부수고 쳐들어와서 강제로 그들을 연행해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불언간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마저 통제하려는 불순한 야욕을 드러내 보인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움직이고 있는 좌파 정치권 세력들은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반일 감정을 촉발시켜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제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위안부 피해 보상 문제 등을 정치적 이슈화해서 이용을 해왔고, 따라서 주적의 대상을 북한이 아닌 일본인 양 선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더 이상 한국에 위협을 주는 경계 대상 국가가 아니고 국방과 경제적 국익 차원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웃 나라입니다. 좌파 세력들은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피해 보상은 물론 더 많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편협하고 어리석은 정치 공작으로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좌파들의 책략입니다. 현재 일본은 자국의 국토 방어를 위한 25만 명 정도의 육해공 자위대가 있지만은 핵 보유 국가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북한은 수십 또는 수백 기의 핵무기와 최첨단 미사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의 사이버 공격 능력, 난파 간첩을 통한 선전, 선동 등 여러가지 전술로 남한을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북한의 상비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남한 55만 5천여 명의 약 2.3배나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핏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북한을
그러한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않는 현재의 좌파 정권,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헤치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나라의 안위가, 우리나라의 안보가, 나라의 장래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중지, 사드 배치 반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유엔사 철폐, 보수 세력 척결 등의 공세를 국내 종북 세력과 연계해서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략 전술로 남한을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에 동조해서 한국군을 단계적으로 무장을 해제시키면서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반국가적 정책을 펴고 있는 자가,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간첩인 것입니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유언대로 앞으로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회담, 보도다리 같은 평화쇼를 벌리고 또 기회만 있으면 더욱더 거창한 남북 평화쇼를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발행되는 언론사들은 한국 정부의 간섭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팩트에 근거해서 진실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기고된 내용을 가브리엘 황 교수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제목은 간첩이 대한민국 정책을 조종하고 있는 확실한 이유,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비롯해서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고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주통일 충북동주의 조직원 4명이 충북 전 지역에 김정은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영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북한에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간첩들의 행동 목표 대상인 스텔스 F-35A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평양 상공을 또 접근해서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기지 또는 주석군까지도 소리소문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신형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서 한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크게 보도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 국정원 내부 갈등 또 파워게임 등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물타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내의 간첩은 최근에 잡힌 청주 간첩단 뿐이겠는가? 아무도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잡히지만 않았을 뿐 청주 간첩단 4명은 극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로 망명한 고 황장엽 선생은 남한 내의 고정 간첩이 무려 5만 명이나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지금의 좌파 정권 하에서는 그 수가 더 크게 늘어나서 어쩌면 엄청난 숫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간첩들은 정치, 국방, 치안,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계 등 각 분야에 침투해서 은밀하게 놀랍고도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본거지는 당연히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부이고 그곳의 하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총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책임자일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무기 수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반미, 반일 감정 고조 등 이러한 것들이 북한에서 외쳐대는 주된 내용들이고 저들이 원하는 목표입니다. 그는 예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기무사 해체 등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무사령부는 해체를 끝마쳤습니다. 이름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꿨지만은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라는 당연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보법, 국정원, 기무사 등 이런 것들은 전부 간첩을 잡는데 필수적인 기관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간첩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국방부 장관도 참모총장도 군 고위급 장성들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두 번째, 그의 통일관입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제의 결과는 북에 의한 흡수 통일, 즉 적과 통일의 방향이며 대한민국의 멸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역사관과 정치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통성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미화하고 있으며 그의 자서전에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공산화에 희열을 느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미친 발언입니다.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동맹국입니다. 게다가 월남전에 파병한 우리 국군은 5천여 명 이상의 사망자와 1만 1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아주 가슴 아픈 전쟁입니다. 그러한 전쟁에서의 희생이 희열을 느낄 만한 일인가? 이런 자가 청와대에 불법 점거해서 오늘도 열심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세력 구도는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입니다. 강력한 한미일 삼각동맹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독재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상은 미국에서 대한민국 우파 대통령 만들기 후원회에서 사무총장 겸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신 가브리엘 황 교수님께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미주 한인저널 논설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오신 글 내용입니다. 프랭크남쇼에서는 한국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사실적 내용들을 미주 한인사회의 시각에서 본대로 느낀대로 또 전해온 그대로 보도해서 위기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 문제를 제대로 알려서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